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백묵님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어요. 백묵님께서 지금 배달 일을 하고 계신데 배달 일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귀신들을 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마 직업괴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백묵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백문이 오늘 또 이렇게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다시금. 아이고. 자, 그러면 오늘 예. 백묵님께서 배달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되게 많이 겪었는데, 이번에 겪은 거는 제가 한 달인가? 한 달 반 전쯤에 돌비님한테 이제 채팅으로, 오늘 너무 치인다. 좀 파이팅 좀 해달라 하니까 돌비님이 또 그걸 보셔가지고 파이팅을 해주셨어요. 예. 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오. 예. 그러면 바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기릿. 저번 시참 때 나오셨던, 이야기 속에 나오셨던 선생님이 당분간은 저 아이와 좀 떨어져 지내라고 하셔가지고, 예. 아이한테 좀 제가 붙어 있으면 안 좋다 해서 제가 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와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일 없을 때는 이제 배달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작년 늦가을부터 이 지역에서는 시작을 했어요. 항상 하다가 이제 지역을 옮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지리도 모르고 상점들 특성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일을 지냈죠. 그래서 익숙해져가지고 뭐 요령도 생기고 이제 농땡이 부리면 농땡이도 좀 부리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작년 12월 겨울쯤이었어요. 이제 예. 겨울 말 이제 2021년도로 넘어오기 전에 그날도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배달을 갔던 아파트가 지하가 외부랑 연결돼 있는 그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제 음식 갖다 주고 내려왔는데 엄청 힘없이 야옹 고양이 소리가 들려요. 예. 제가 이제 배달을 다니다 보면 고양이 소리를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그렇겠죠. 정말 많이 들어요. 배달 다니다 보면. 근데 정말 힘도 없고 이 우는 소리가 정말 야옹 하는데 정말 너무 구슬프게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또 간만에 그건가 싶었죠. 저는 영광가 싶었죠. 도망가야지 하는데 순간적으로 저도 너무 이런 거 한데 치다 보니까 와 이거 한번 나와봐라 그래. 이거 찍어갖고 돌비님한테 보내줘야 되겠다. 이래갖고 핸드폰 꺼내서 이제 저 배달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을 보통 2개를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꺼내서 소리 나는 쪽으로 딱 돌렸는데 한 15m? 한 20m 앞쯤에 그 외부에서 연결된 통로 쪽에서 배가 엄청 부른 고양이가 예. 정말 힘없이 거의 기어오다시피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아는 한 길 짐승들은 아이를 가졌을 때는 극도로 사람을 경계하고 모습조차 안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얘가 진짜 뭔가 마지막으로 내한테 왔구나. 이제 이래 잘못되나 저래 잘못되나 한번 그래서 왔구나. 날도 너무 춥고 이제 안에 이제 자기 천사들도 있고 이러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얘가 용기를 내서 왔구나 싶은데 아이고. 저도 이제 한 아이의 아빠다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리라고. 근데 저 차 밑에 있으라고 내가 저 앞에 빨리 가서 먹을 거 사올 테니까 기다리라 하고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고양이 먹을 거 많이 팔잖아요 요즘에. 예. 편의점에서. 그래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가니까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런데 정말 눈물 나게 먹는 거예요 고양이가. 막 허겁지겁. 근데 제가 손이 작은 건 너무 작게 사와서 그런가 애가 너무 빨리 먹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다시 또 사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딱 사고 왔는데 까서 주니까 안 먹고 이제 저한테 막 비비는 거예요 몸을. 이제 애교를 막 부리면서. 근데 딱 느낌이 있잖아요. 좀 데리고 가라는 식. 이제 길짐승들 보면 특유의 이제 데리고 가라는 식으로. 예. 근데 저도 이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타 지역에 오고 특히나 저는 이제 일상적인 상황도 아니니까 영적으로도 괜히 네가 나한테 뭐 안 좋다 정말 미안하다 대신에 내가 여기는 엄청 자주 오는 아파트니까 내가 매일매일 와가지고 내가 누렁아 이래 부르면 나오라고 내가 맨날 하루에 한 번씩은 밥 줄 테니까 아이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뒤로 정말 한 달 가까이 1월 중순에서 말 넘어가는 데까지 정말 거의 매일 하루에 막 2번, 3번 줄 때도 있었고요. 거기가 정말 배달이 많은 아파트여가지고 이제 오토바이 통 자체에 그냥 그 먹을 것들을 다 넣고 다녔어요. 그냥 오. 고양이들 먹을 거. 그러다가 한 1월 중순 말쯤부터 어느 날 안 나타나더라고요. 고양이가 불러도 누렁아 불러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천사들 나으러 갔구나 이제 애기들 때문에 못 오는갑다 싶어서 그냥 저는 다시 이제 평범하게 지내다가 설날 전날부터 이제 문제의 한 영가를 만납니다. 명절 전날은 보통 다음날 다들 일찍 제사를 지내니까 한 저녁에 한 10시 정도까지만 바쁘고 배달이 바쁘고 그 후로는 좀 많이 한가해요. 그럴 때는 배달기사들이 그 하나라도 더 잡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잤거든요. 근데 이 일이 제가 한 2달 전 일이니까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날 아마 11시 반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배송 거리도 가깝고 뭐 하고 단가도 엄청 좋은데 배달이 하나가 떴는데 그걸 아무도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래갖고 저는 이제 단가가 좋고 거리도 가까운데 막 단가가 거의 2배 가까이 떠 있으니까 네. 아싸 이래갖고 저는 잡았죠. 근데 배송지를 안 보고 잡았는데 거기가 저희 지역에 보면 이제 계곡이 흘러가지고 그 계곡 주위로 음식점, 카페, 펜션들이 많은 이제 여름에 휴양지 같은 데가 하나 있어요. 이제 관광 휴양지 같은 곳이. 이제 그쪽에 펜션인 거예요. 거기는 저녁에 7시 이후로는 문을 싹 닫았거든요, 음식점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다시 다른 배달을 잡고 나올 게 없어요. 보통 배달은 한 군데 갔다가 그쪽에서 다시 가까운 데서 다른 거 잡고 또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돈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당연히 안 잡았던 거였죠. 근데 뭐 시간도 늦고 뭐 이래갖고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그냥 집에 가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갔는데 음식을 받고 이제 배달지 가니까 펜션이더라고요. 도착해서 오토바이를 세우는데 그 펜션 마당에 이 단발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발이랑 장발 사이에 머리 길이 좀 씹지도 않았는지 머리가 되게 떡이져 있는데 거의 파마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떡이져 있고 위에는 무릎까지 오는 분홍색 패딩을 입고요. 오, 뭐야? 그리고 엄청 낡은 분홍색 구두를 신은 여자애가 왔다 이러면서 막 방방방방 뛰는 거예요. 예. 저는 당연히 그냥 그 집 사람인 줄 알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 오토바이 소리 들었는지 제가 도착하자마자 애는 왔다 하면서 바로 사람이 나왔거든요. 펜션 안에서. 예. 이제 펜션 여자애는 와 막 정말 하면서 펜션 안으로 들어갔고 펜션 안에 막 사람들도 엄청 시끄럽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그 음식 주고 그냥 들어가고 누가 생각해도 아무렇지 않은 거죠. 이거는 당연히 그 펜션에 애기가 밖에 나와 있었던 거였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날은 넘어갔고 그 다음날 이제 설날 당일날 밤 이날도 늦은 시간이었어요. 다른 아파트에 이제 배달을 갔는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제 오토바이를 대고 엘리베이터 타러 들어가니까 앞에 한 가족이 있더라고요. 이제 부모님들은 어디 시골 갔다 오셨는지 짐 가득 싣고 있고 아버지 옆에는 아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 어머니 옆에는 딸이 붙어 있고 그리고 제 시야에 가리는 쪽에서 어머니 쪽에 손이 하나가 또 보였어요. 어머니 다리를 잡고 있는. 근데 그 가린 여자가 막 엄청 떠들다가 갑자기 고개를 빼고 내미는데 어제 봤던 그 여자인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때까지도 어제 거기가 시골 제사지대로 가는 그런 집이거나 큰 집이거나 그랬거니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안에 엘리베이터 타고 제가 23층 그때 23층이었을 거예요. 23층 배달 눌리고 그 가족이 10몇 층을 눌렸어요. 근데 이제 배달하는 사람들은 보통 엘리베이터 타고 있으면 이제 다른 배달 잡으려고 핸드폰만 만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 가족이 이제 내리는데 애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 분홍 애기가. 그래서 뭐지 이래갖고 엘리베이터 문을 잡고 얼굴 내밀면서 막 살폈죠. 그래서 가져두고 내렸던 가족들이 뭐 문제 있냐, 무슨 일 있어요 막 이러고 물어보는데 이때부터 막 사지가 떨리더라고요. 아차 싶은 거죠.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일단은 이상한 소리 하면 저만 이제 미친놈이 되니까 뭐 흘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봤는데 아니네요 이래가 그냥 올라갔는데 막 정말 그때부터 막 사지가 떨리더라고요. 제가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오브나 연기나 아니면 홀로그램처럼 정말 좀 흐릿하게만 봤지 이렇게 정말 사람이랑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이런 연관은 처음 봤거든요. 이때까지.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 시끄럽던 애가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부터 엄청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근데 안 보이니까 일단은 내려왔는데 공등 현관 있고 공등 현관 바로 앞에 저 오토바이가 있잖아요. 네. 제 오토바이 시트 바로 위에서 방방 뛰고 있는 거예요. 오, 예. 왔다! 헤이, 이제 알았나? 이러면서 막 방방 뛰는데 와, 막 죽겠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오마, 예.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니한테는 못 가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이러면서 싹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덩치도 좀 크고 이런데도 막 진짜 막 사지가 막 떨리기 시작해가지고 이대로 배달하다가는 사고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관제센터 연락해가지고 배가 좀 너무 아프다. 네, 지금 잡은 거 좀 빼주세요. 정말 죄송한데 이러면서 잠시 이제 휴식 시간을 가졌죠. 일단 사람 많은데 편의점 쪽에 가서. 그런데도 이제 먹고 사는 게 더 바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배달을 하는데 이상하게 며칠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순간적인 이슈였는가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당연히 배달 바쁘고 낮에는 일하고 막 낮에 일었을 때는 배달 계속하고 막 엄청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이제 17층 정도쯤에 배달을 갔어요. 이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는데 당연히 그때가 너무 놀랬다 보니까 음식을 드리고 내려가는데 11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타요. 저는 당연히 아무 다른 생각 안 하고 뭐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사이에 내가 내려왔는가 보다 이래 하고 있는데 8층에서 딱 다시 서더라고요, 내려가다가. 근데 이렇게 영안이 트이시고 이런 분들이 촉이 되게 좋잖아요, 이런 거. 근데 냄새도 이제 좀 생선 비린내 같은 게 그때부터 살 나기 시작하더만 얘가 다시 왔구나 싶은 거예요, 저는. 네. 또 불불불 돌고 있는데 3층에서 한번 딱 더 서는데 얘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얘는 대사가 마지막까지 똑같아요. 왔어 막 또 소리를 내는 거예요. 또 그래갖고 막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가지고 막 또 불 떠는데 또 지하 주차장에는 안 보여서 미친 듯이 오토바이 타고 다음 배송지로 그냥 바로 갔어요. 바로 가서 또 1층에 도착해갖고 주택 4층짜리 원룸 주택이었는데, 이제 그런 원룸 주택들 보면 이제 계단에 이렇게 유리로 뚫어갖고 밖에서 보이는 구조 이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또 이상하게 고개가 위로 올라가져요, 갑자기. 4층 배달이었는데 4층에 아니나 다를까 애가 유리에 딱 붙어가지고 씩 웃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더만 이제 몸이 유리 그 창 쪽 반이 싹 나오면서 떨어질랑 말랑 막 이래 하더라고요. 예. 와, 진짜 죽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면 정말 이쪽으로 일하시는 분 아니고서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지.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차사 악신도 보고 막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임에도 오히려 차사 악신이 힘이 세면 더 셌지 덜하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도 색달라요, 이 느낌이. 정말 공포예요, 공포. 근데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느낄 정도예요? 딱 걔를 보자마자 드는 감정이 와, 내 얘한테 먹히겠다. 오. 오로지 장난. 오로지 뭔가 원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는. 그냥 말 그대로 공포. 희미한 애들이나 이런 애들도 보이면 쟤는 뭔가 좀 슬프네 이런 게 타지긴 타져요, 정말 솔직하게는. 근데 얘는 처음 볼 때부터 그냥 공포 그 자체였어요. 얘가 연가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래 생각했냐면 얘가 저한테도 뭔가 못 다가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님한테 전화해갖고 고객님 정말 죄송한데 예. 제가 오다가 좀 다쳐가지고 지금 계단을 못 올라가겠다. 정말 죄송한데 좀 내려와 줄 수 있냐 이래갖고 음식 드리고 그렇게 이제 완료하고 이제 관제에다 다시 연락해갖고 오늘 몸이 너무 안 좋다 하고 막 부랴부랴 하고 이제 퇴근 좀 조퇴 좀 하겠다 이러고 퇴근 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출발하는데 진짜 몇 초 됐나? 뒤에서 어디가 막 이러는 거예요. 오, 예. 일로 와! 어디가! 이러는데 사이드 미러로 뭐가 펄럭이는 게 보여요. 펄럭이는 게 보이는데 정말 이거는 뭐 그냥 웃긴 공포 영화일 수도 있고 무서운 공포 영화일 수도 있는데 오면서 몸은 그대로예요. 얘 몸은. 그러니까 그 패딩은 그냥 펄럭이는 그런 모습인데 머리랑 얼굴이 360도가 계속 돌아요. 와.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말 하면 이제 욕 먹겠지만
정말 신호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미친 듯이 집으로 왔어요. 근데 제가 집으로 바로 달려온 이유가 밝은데 안 가고 이제 선생님께서 제가 이 집을 구하셨을 때 이 집에 약간 좀 비방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애들은 못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당장 드는 생각은 집밖에 안 드는 거예요. 얘한테 예. 피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당연히 얘는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는데 저희 집이랑 또 바로 옆집 빌라 사이에 조그마한 통로가 있거든요. 그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와! 나와! 막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그 전까지는 장난으로 막 어디가 왔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엔 뭔가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아니, 왜 그러는 거냐, 예. 그래가지고 와, 이 진짜 뭔가 예사롭지 않다 해갖고 정말 늦은 시간이었지만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문자도 남기고 전화도 하고 막 살려주세요 하는데 며칠 동안 연락이 없으셨어요. 그래도 어째 되겠노,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낮에는 좀 안 보여서 낮에는 일하고 밤만 되면 보이니까 좀 일하다가 다시 집에 도망가고 이러는데 얘가 점점 더 뭔가 저한테 가까워지는 느낌 있잖아요. 나타날 때마다. 처음에는 한 15m, 20m 밖에 있다가 어느 날은 10m 앞에 있다가 5m 앞에 있다가 이제는 정말 한 2, 3m 정도 앞에까지 저한테 다가왔는 거예요, 얘가. 근데 딱 드는 생각이 제가 초반에 느꼈던 그 감정, 얘가 내한테 씌이려고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정말 가까이 다가오니까 선생님한테 매일 하루에 수십 번을 연락드렸는데도 전화가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요. 막 그래가 있다가 막 정말 막 밤마다 이제 일도 거의 제대로 옳게 못 하고 나가고 막 그 일하는 데에서는 왜 그러냐, 몸 안 좋으면 뭐 그냥 그만두든지 이런 말까지 나오고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미치겠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결전의 날 때 이제 21층에 배달을 가게 됐어요. 배달 음식을 드리고 정말 층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쓰는 거예요. 20층에 쓰고 19층에 쓰고. 근데 그 층마다 쓸 때마다 걔가 문 바로 앞에서 나타나요. 와, 대박이네, 예. 근데 몸은 그대로예요. 패딩에 분홍색 구두 신고 있고, 뭐 한 층에서는 성인 여자 얼굴인데 몸은 그 애기 몸 그대로, 한 층에서는 남자 몸. 뭐 저는 속으로는 미치겠는데 바깥으로는 크게 안 놀라는 모습인지 머리가 깨져 있다든지 눈이 튀어나와 있다든지. 그러다가 5층부터인가? 그때부터 얘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 왔어 이게 내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제 내 거야 하는데 와, 이건 정말 색다른 공포였어요. 뭐 앞에 와. 자살을 만나고 이런 거랑 다른 개념의 공포였어요. 이건. 카운트다운 하는 거 같잖아. 엘리베이터 올라가기. 그렇죠. 막 층마다 내려가는데 막 내 거야 하는데 솔직히 5층부터는 좀 약간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이거 뭐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끝났다 싶어가지고 해갖고 저는 그 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방을 막 하고 있었죠.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지하 1층에 도착해서 오토바이에 가려고 하는데 주위에 계속 빙글빙글 돌아요. 근데 얘가 확실히 아직까지 내한테 못 따고 오니까 나는 집에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자마자 정말 코앞에까지 다가오는 거예요, 얘가. 예. 저는 당연히 착 미끄러지고 지하주차장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면서 뭔가 붕 날라와요. 갑자기 막 날라오더만 이 여자애가 막 소리를 지르는 막 싹 사라져요, 순간. 저는 막 하죠. 막 눈 감고 막 들들 떨고 있었죠. 막 그러는데 얼굴을 뭐가 핥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래갖고 모르겠다 눈 떴는데 누렁이가 제 얼굴을 핥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정신 차려갖고 누렁이 뭐고? 이거 왜 했노? 이거 왜 했노? 막 이러니까 정말 시크하게 그냥 걸어가요, 갑자기. 예. 막 소리쳤죠. 다리에 힘 안 들어가니까 막 거의 기어가다시피 가갖고 있어봐라, 어디 가노? 있어봐라 이러면서 막 하는데 갑자기 고개를 확 돌리는데 막 고양이들 뭔가 싸울 때 내는 악 소리 있잖아요. 이거 하더만 저보고 그냥 갈기 가라고 그런 느낌을 받는 눈빛으로 한번 싹 쳐다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 좀 있어봐라,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니 주려고 뭐 사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라도 그냥 들고 가라, 애들은 어쨌노 뭐 이러는데도 그냥 갈기 가요, 얘가. 저는 순간 누렁이가 또 너무 반가워가지고 얘가 어떻게 됐다는 건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 거짓말처럼 이 뒤로 이 여자 영가가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안 보였어요. 실제로? 실제로
제가 오늘도 이 아파트만 7번을 갔다 왔거든요. 아무리 불러도 안 나와요. 오늘 이거 이야기 하려고 예. 이제 인증샷도 보내드리고 싶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끼들도 이렇게 좀 찍어갖고 보내주고 뭐 먹을 것도 좀 먹이고 싶고 비도 오고 이러니까 네. 막 잔뜩 사가지고 이렇게 가서 보려고 했는데 그 뒤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애가. 그러면 누렁이가 죽은 예.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뒤로 그 아파트 가서 혹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얘가 내 대신 싸워줘서 죽었나, 아주 좀 잘못됐나, 예. 이런 불안감 때문에 경비 아저씨들한테 욕 먹으면서까지 그 화단이랑 다 뒤져봤어요. 구석구석 다 뒤져보고 안 보여요. 근 한 달 사이다 보니까 새끼들도 가봤자 어디 가겠어요. 다 들리지. 예.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비 안 맞는 자리에다가 그 캔 따가지고 한 4-5캔 정도 이렇게 좀 아유, 뿌려놓고 나왔긴 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완전 그냥 은인인 거죠. 만약에 그때 이 누렁이가 저를 이렇게 안 도와줬으면 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을지는 솔직히 장담을 못하는 부분이니까. 사실 그 누렁이가 네. 이제 안 좋게 되길 바라는 마음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게 당연히. 또 야생 고양이들, 그러니까 이제 길고양이들 또 특성 중에 하나가 자신이 이제 네. 죽을 때 되면 사라져서 이제 혼자 있는 공간에서 죽는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연가가 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게 확신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아직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건 모를 거니까, 그쵸?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살아있다고 확신이 드는 게 예. 그 한 달 사이에 정말 몸이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처음 오. 나타났을 때에 비해서 먹을 거 막 먹고 이러니까 기운을 좀 많이 차렸어요. 정말. 저 살려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건강했어요. 막 애교도 잘 부리고 막 이제 고양이들은 그 뱃속에 있어도 펄쩍펄쩍 잘 뛰고 하잖아요. 보고 있어요. 예. 정말 건강했었거든요. 육아 중이기 때문에 잘 안 네. 나타났는데 정말 위험한 순간에 내 은인이었던 백목님을 찾아와서 도와줬던 게 아닐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도 그렇게 캔도 까놓고 안 보인 뒤로도 그냥 계속 캔은 까놓는데 당연히 뭐 다른 고양이가 먹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없어요. 그 네네. 자리에 가보면 그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래가지고 조금 마음이 아프면서도 되게 고맙고도 막 보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사정만 좋으면 저도 동물 너무 좋아하고 이래서 좀 키우고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요. 조금 이게 참고 이렇게 확실하게 있죠. 책임질 수 없으면 또 키우면 또 안 되는 거기도 하니까, 그거는 맞아요, 나중에 맞아요. 또 네. 인연이 되고, 또 운명이라면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 배달하시는 이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겪기에는 너무 과해요. 너무, 근데 아까 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당연히 조금 보는 사람이고 저는 이제 앞에 큰 일도 겪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네. 이런 경우는 되게 많아요. 기사님들이. 오, 실제로? 예, 층마다 섰는데 막 동영상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해요. 막 층마다 섰는데 몇 층 되니까 갑자기 10,000원 표시가 뜨면서 삐 소리 나고 어머, 복도식 아파트 갔는데 멀리서부터 불이 팍팍팍팍 켜지면서 다가와요. 복도식 아파트 불이. 새벽 1시, 2시쯤에 주택가 같은데 올라가다 보면 뒤에서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 이런 거 정말 많이들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기겁하는 것들이 굿판 이런 데 주위로 배달 가시는 분들이 정말 뭐 목격을 많이 하시죠. 실제로? 예.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가갖고 제가 듣기로는 사람이 손을 흔들었대요. 어떤 뭐 남자나 이렇게. 그래 뭐 물어보려고 하는 줄 알고 딱 갔는데 얼굴에 뭐 눈 없고 코 없고 뻥 뚫려가지고 그런 거 보고 기겁들 많이 하시고 일단은 제일 많이 들리는 거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예요. 그냥 이제 엘리베이터 그 계단 올라갈 때 보이는 그 창문 밖으로 뭐 그런 쪽에서 팍 쳐다보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많아요. 뭐 근데 너무 짧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옴니버스 형식으로 좋네요. 그러면 지금처럼 오늘 예. 같은 비 오는 날,
이런 예. 날 또 목격담이 더 많지 않나요? 엄청 많죠. 이게 보면 기사님들이 이제 10명 중에 5명은 비 오는 날 도망을 가세요. 3명은 힘들어서, 1명은 사고 나서, 1명은 귀신 봐서. 진짜요? 예, 보통들 많이 그러세요. 이건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많아요. 그래, 뭐 이런 사고 것들 나는 건 물어보고. 당연할 수 있어요. 비가 오니까. 예, 그렇죠. 근데 힘들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귀신 봐서. 그렇죠. 이게 그냥 비 오는 날 유독 좀 심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사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다른 사람들이랑 막 그렇게 친하진 않는데, 전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귀신 잘 나오는 시간대. 아, 그 시간대에 배달 가면 예. 일단은 생각보다 주위에는 눈 트인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배달 가가지고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이러는데 뭐 아까처럼 엘리베이터 그 귀신이 보이고 내려오면서 층마다 쓰더만 10,000원 이런 거 소리 나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좀 무섭겠다 싶었던 게 네. 귀에다 바람을 부는 귀신도 있대요. 바람의 나라구만. 예. 뭐 어떻게 해요? 예. 그냥 후 이렇게 분대요. 근데 그게 후 하면서 온몸에 소름이 팍 올라온대요. 정말 그럴 땐. 막 그런 것도 되게 많다고 하고. 아, 근데 또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뭐 사람들이 열에 9번 배를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해서 그렇다. 이래 넘어가니까 잘 말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있죠, 사람들이. 그게 그 바람 불어서 귀에다 네. 그렇게 했으면 진짜로 예. 기분 더러울 거예요. 귀신이라면. 근데 이거는 제가 그때 일했을 때 그 사람한테 들었던 건데, 그냥 정말 지렸대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놀래가지고. 이게 그냥 사람이 후 하는 소리가 정확하게 들렸대요.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분들 이런 거 되게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달도 하고, 예전에는 이제 앙팡 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벽 배송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앙팡? 아. 뭔가 했다. 예. 그런 거 할 때도 되게 많이 듣죠. 뭐 똑같은 사례로 엘리베이터 탔는데 뭐 이런 거 많이 듣고, 유독 비 오는 날에 많이 들려요. 그리고 정말 많이 들릴 때가 그 제 지내는 날이 있잖아요. 9월 9일인가? 그 제사 날 없이 이렇게 가신 분들 제사 지내는 날이 있잖아요. 연고지 없고 일하시는 분들. 아, 그 절에서 막 그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하고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예, 그런 것도 있고, 일반 집에서도 그 조상님들 중에 어떻게 어디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날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날 유독 많이 봐요. 보고 있으면, 들어보면. 백중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날은 좀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많이 보인다, 어쨌다. 이것도 어쨌든 배달하시는 네. 분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자네 나 이런 네. 걸 봤네 막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정말 그 예전에 부산에서 그 배달을 하시다가 안 하셨다고 이렇게 시참하신 분 있잖아요. 그 대연동 쪽에서. 예. 제가 그 동네에서도 했었거든요. 한 예. 6개월 정도. 그 동네는 정말 유명해요. 돌빈이. 그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빌라인데 그 계단 이제- 올라가면 거기서 예, 막 넥타이, 넥타이 그 예, 몸매 넥타이 달고 이렇게 연마.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 그거. 그 동네는 정말 유명한 동네예요. 돌빈. 거기는 매해마다 좀 형사 사건이 큰 사건들이 나거든요. 대학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저도 여자가 살려달라는 식으로 고함 지르는 소리도 들어봤었고, 그 동네는 좀 밤늦게는 배달하지 말라는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정말 유명한 동네예요. 거기는 그쵸.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은 동네였어가지고. 백묵님이 말씀하신 영상도 이제 배달하시는 분이 실제로 배달하시면서 예. 겪었던 이야기를 들으신 거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날 우연찮게 들었는데 또 하필이면 또 제가 해본 동네다 보니까. 더 감정이입이 잘 되셨겠네. 예, 맞아요. 그때는 정말 소름 돋았어요. 그리고 그런 말은 전 실제로 많이 들어봤고, 저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도 경험 한번 해봤으니까. 맞아. 대연동 그 좀 이야기가 재밌었죠. 수건님 이야기였어. 예. 남자 수건님. 그때 정말 좀 무서웠어요. 좀. 이야. 아무튼 오늘 백묵님께서 이제 수건님의 뒤를 이어서 또 이제 배달하시면서 실제로 목격을 하셨지만 요거는 조금 이제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 봤다기보다는 귀신을 보고 좀 이런 분들이 배달을 했을 때 보는 느낌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또 소름 끼쳤고, 마지막에 또 배달하시는 분들이 겪었던 실화까지 너무 짤막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백몽님께서 이제 배달을 하고 계시면서 실제로 보셨던 이야기들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수건님이라고 예전에 참여하셨던 분이 있고, 지금 영상이 있어요. 제 유튜브에. 그분이 배달을 했던 곳도 정말 또 배달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명한 곳이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던 지역이기도 한데, 못 들으셨던 분들은 그냥 돌비 수건 이렇게 치시면 그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백묵님 오늘 이야기 또 감동까지 있었어요. 그 누렁이 이야기까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홍신님께서 이야기를 겪으셨습니다. 홍신님께서는 바로 엘리베이터에서 정말 못 볼 꼴, 또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자주 타시죠? 낮에도 타시고, 밤에도 타실 겁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홍신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늦은 밤까지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야, 오늘 홍신님께서 또 용기 내서 참여를 해주셨고, 오늘 홍신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엘리베이터와도 관련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우리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네, 때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예. 저는 지금 29살이고요.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천안에 있는 모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부모님과 이제 에버랜드라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 네, 자연농원. 네, 그 환상의 나라죠. 그렇죠. 그 당시에, 네, 정말 이제 들뜬 마음으로 전날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정말 들떠가지고 에버랜드에 갔다는 생각에 이제 그렇게 돼서 다음날 눈을 뜨고 아침 일찍 저 혼자, 그 초등학교 2학년인 그 나이에 저 혼자 엄청 재빠르게 준비를 다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어머니께 먼저 나가 있겠다, 빨리 내려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집 밖에 나가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집 밖에 나가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딱 눌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한 20층 정도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예. 그 당시 저희 집은 15층이었어요.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왔고 이제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다들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이게 쪼매난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오. 이제 안에서도 밖에서도 이제 그게 다 보이거든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아내를 봤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와 동년배, 그러니까 뭐 제 나이 또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 한 분이 계셨고, 예. 그 손을 잡고 있는 여자아이, 저 또래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또래인 여자애가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상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이제 딱 타면 버튼 누르는 게 보통은 오른쪽 앞에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모녀는 엘리베이터 왼쪽 뒤에 있었어요. 구석에, 왼쪽 구석에. 그리고 저는 이제 들뜬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타고 나서 이제 15층에서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엘리베이터가. 예. 그리고 층은 1층이 눌려져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딱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내려가는 찰나에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층수만 바라보고 있었죠. 너무 설레는 마음에, 자연농원에 간다니까 너무 설레는 마음에 층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한 9층쯤에서 갑자기 엘리베이터 정전이 됩니다. 오? 네, 정전이 돼요, 갑자기. 멈추고? 네, 멈추고. 근데 멈추는 게 갑자기 탁 멈추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옛날에 이제 저희 슬라이드 핸드폰 쓰듯이 그게 이제 밀듯이 슬라이드가 되면서 정전이 되면서 딱 멈췄어요. 슝 이제 하면서. 네네, 멈추기까지의 텀이 조금은 있었죠. 0. 몇 초 정도.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앞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100% 이제 실제로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 그 어린 나이에도 그게 너무 충격이어서 살면서 계속해서 이 무서운 얘기들을 친구나 주변에 해왔기 때문에 계속 뇌리가 박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9층쯤에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딱 멈췄어요. 그리고 밖을 볼 수 있는 창문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깜깜한 어둠이었어요. 창문에서도 밖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깜깜한. 그렇게 딱 멈추다 보니까 그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저는 너무 놀래서 이제 막 그 모녀가 있던 그 구석을 막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어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예. 그렇게 막 더듬고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손에 닿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머. 분명히 모녀가 있었고 저는 앞이 안 보여도 이제 거기 있다라는 인지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살금살금 가면서 계속 손을 내딛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닿지가 않는 거예요. 예. 심지어 저는 그때 놀래서 고함을 막 지르고 눈물이 거의 터질랑 말랑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다 큰 성인이어도 그런 상황이면 이제 어이구야 이렇게 놀랜다든지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육성으로 나오잖아요. 아, 그럼요. 소리가 나오지. 네네. 그 상황에 이제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예. 근데 참 이상한 점이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는 거예요. 손에 뭐가 닿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가 않고 정말 거기서 이제 저는 너무 이제 무서우니까 울음을 터뜨려 버렸어요. 예. 울음을 터뜨리고 그 찰나에 엘리베이터 불빛이 잠시 찌직하면서 이제 딱 켜졌다 다시 꺼졌는데 정말 1초도 안 되는 그 사이에 이제 엘리베이터에 보통 거울이 양면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끝도 없는 이제 거울의 방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그 모녀의 귀신 형상이 저를 노려다보고 있었던 거죠. 거울 안에서? 네네. 그 끝도 없는 그 계속 있는 그 방 거울 안에 그 엘리베이터 속의 공간 속에서 그 모녀의 귀신이 저를 계속 노려다보고 있었어요. 우와. 네, 그리고 저는 거기서 그 당시에도 저는 이제 어린 나이지만 소름이 분명히 돋았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예. 이제 부모님께서 얘기해 주시기를 너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정전이 됐는데 이제 소방대원분들이 오셔서 이제 문을 여니까 너가 기절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엄마 분명히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혹시 같이 왔냐 병원에. 예. 그러니까 이제 너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때 살면서 처음으로 영가인지 이제 그게 뭐 저의 무서운 형상인지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시님이 곰곰이 그때 어린 나이를 생각을 하면서 계속 되뇌었을 때 생김새라든지 아니면 그 거울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었고 어떤 말을 하고 있었는지 혹시 자세하게도 설명 가능할까요? 네네. 일단 처음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봤던 모습은 그냥 정말 평범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어머니와 딸 그 모습이었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안에 그냥 무슨 티 같은 걸 입고 위에 가디건 같은 얇은 가디건을 입고 계셨고요. 그리고 발목까지 오는 치마에 그냥 단화구두 같은 거 딱 정말 평범한 어머니의 이제 모습으로 계셨고 예. 그 옆에 있던 딸의 영가는 원피스에 이제 여자애들 하얀 색깔 긴 양말 같은 스타킹 같은 거 신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유치원 갈 때 복장으로 입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서 보면 이상했던 게 탈 때부터 그 둘은 좀 무표정이었어요. 탈 때부터 아무 표정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거울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무표정인데 손을 똑같이 잡고 있었고요. 이제 다리가 보이는 건 아니고 몸 상반신이 보이는데 손은 잡고 있었고 똑같이 무표정에 저를 그냥 노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진짜 끝도 없는 수많은 거울 안에서요. 와, 소름 돋는다, 진짜. 정말 그때 당시에는 자연농원을 간다라는 마음에 정말 들떠서 심지어 화창한 오전이었어요. 네. 네, 정말 화창한 오전이었고 그렇게 저희가 겪었던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와, 짧지만 엄청 강력하네요, 이거.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아, 네. 다음 이야기는 제가 그 돌비님한테 카톡으로 말씀드린 이야기는 아닌데 제일 최근에 겪었던 얘기를 일단 하나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오, 따끈따끈한 거. 네, 정말 제일 최근, 심지어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네.
제가 이제 돌비님 방송을 일주일 전부터 봤었거든요. 이제 일하면서 이제 라디오처럼 이제 계속 듣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 방에 이제 협탁을 놔두겠다고 이제 그 당신 근처에 있는 그 캐럿 마켓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이쁘게 생긴 중고 협탁을 하나 구매하셔서 제 방에 놔두셨어요. 예. 이제 퇴근을 하고 오니까 이 안 보던 협탁이 방에 있길래 이거 어떤 거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께서 그냥 방에 너가 앉아서 책도 읽고 할 만한 이쁜 거 있길래 샀다 하셔서 저는 뭐 괜찮았어요. 나름 이쁘고 해서 약간 중세시대 때 느낌 그런 느낌의 협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쁘다 하고 그날 그렇게 뭐 퇴근하고 피곤하게 이제 운동도 하고 친구랑 같이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서 잠이 들게 됐어요. 제가 평상시에는 이제 한 12시쯤에 자면 6시 반에 무조건 항상 그때까지는 잠을 깨지도 않고 꼭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딱 떠져서 핸드폰을 보니까 4시인 거예요. 정확히 4시였어요. 그래서 아직 일어나려면 2시간 반 남았으니까 더 자야겠다고 자고 그렇게 다음 날이 돼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다시 집에 오게 됩니다. 그러고 또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또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니 4시 2분인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다. 왜 내가 한 번도 도중에 깬 적이 없는데 깨는 거지? 하는 마음에 그냥 뭐 기분 탓이겠거니 한 게 일주일이 지나버린 거예요. 똑같이 4시, 예. 4시 아니면 4시 2분에 계속 그렇게 눈이 떠져서 와 이거 진짜 이상한데 뭐지? 그렇게 느끼다가 다음날 또 이제 8일째 되는 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 귀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른쪽 귀에서. 근데 저는 이제 침대에서 자는데 제 오른쪽에는 벽이고 왼쪽은 그냥 이제 방이 협탁이 있는 방이에요. 근데 오른쪽 귀에서 갑자기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때는 이제 아예 몸을 일으켰어요. 아예 딱 몸을 일으키고 핸드폰을 보니 4시 2분일 거예요 또. 예. 그리고 너무 느낌이 세서 왼쪽에 있던 협탁 쪽을 딱 봤는데 의자나 책 그 협탁 위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빈 의자 빼놓지 마라 했는데 물론 그런 걸 신경을 안 썼어요 저는. 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협탁 있는 쪽을 왼쪽으로 딱 봤는데 의자에 무언가가 앉아있는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엄마. 근데 그게 귀에 속삭이던 것도 여자 목소리였고 왼쪽을 딱 봤을 때 정말 한 1초 정도 얼핏 보였던 형상이 여자 형상이었어요. 예. 그게 뭐 귀신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의자가 있으면 이제 의자 등받이가 있잖아요. 이제 의자 등받이에 손 2개를 올리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근데 정말 그 찰나였어요. 찰나에 그걸 딱 보고 다시 눈을 감았다 떴는데 아예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아버지께 이 사실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8일 동안 이런 일을 겪었다. 아버지가 저를 이제 신경 써주셔서 사주셨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이 물건에 무언가가 뭐 딸려온 걸 수도 있고 일이 옛날부터 뭐 물건에 그런 게 깃들어온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무섭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저희 아버지는 전형적인 이제 경상도 분이셔서 네. 일할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욕을 하시더라고요. 네, 육두문자를 날리시더라고요. 이제 그 일할 하지 마라 하시니까 이제 그냥 그러면 이거 아버지 거실에 놔두겠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 한 번씩 주무시니까 아버지 일단 한번 거실에 놔둬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놔두게 되었습니다. 그쵸. 뭐 아버님 입장에서 그냥 마취하라 뭐 이래버리면 되는 건데. 예. 일단은 이거 실제로 겪으신 홍씨님께서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다 쳐다보기도 싫지. 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진행형인 게 지금도 계속 4시나 4시 2분에 눈을 떠요. 눈이 그냥 확 떠져요? 네, 정말 그냥 엄청 개운하게 이제 눈이 그냥 확 떠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참 들으면서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듣다 보니까 눈이 뭐 떠져서 봤는데 뭐 귀신이 있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직도 그 유튜브 듣다가 예, 보니까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나도 말고 있구나 해서. 이게 보니까 귀신 보시는 분들이 보는 거지 못 봤던 분들이 보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죠. 원래 좀 그런 쪽으로 이제 좀 경험이 있거나 좀 그러셨던 분들이 조금 예민을 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겪으신 게 있어요, 홍시님? 봤던 거라든지? 네, 마지막은 저희 가족이 겪은 이야기고요. 오, 네, 요거는 제가 중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가족 구성원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 제 위에 누나, 그리고 맏형, 제일 큰형, 요렇게 5식구고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인천에 이제 인천대교를 짓는 쪽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혼자 이제 인천에서 일을 하셨고요. 저희 가족은 부산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 네.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차를 산 기념으로 이제 다 같이 아버지를 한번 보러 가자 주말에 어허.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뭐 알겠습니다 하고 저희 가족이 이제 밤 한 10시쯤에 이제 어머니가 운전을 하고 형이 조수석에 타고 뒤에는 누나와 저가 이렇게 타고 네 가족이 아버지를 보러 올라갑니다. 네, 이제 올라가는 도중에 저는 잠이 들어서 잘 몰랐는데 눈을 떴을 때는 금강휴게소였어요. 금강휴게소에서 제가 눈을 떠서 이제 화장실을 형이랑 가려고 딱 나왔는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프로그램 중에 이제 신동엽 씨랑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이제 수영하시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 이제 진호야 사랑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오, 예. 네, 그 당시에 좀 유명했던 건데 그분들이 거기서 촬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또 평생 못 까먹었어요. 그 당시에 신동엽 씨는 저한테 연예인이니까 그 당시에 겪었던 일이라서 그렇게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제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가 이제 밤 12시가 조금 지났을 때였고요. 이제 저만 빼고 이제 형 누나는 자고 어머니는 이제 그 깜깜한 고속도로를 혼자 이제 운전을 하고 가시고 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어떤 터널 한 개를 지나갔는데 갑자기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저희 형이 몸에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호. 어머니가 놀래서 왜 그러냐 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미 동공이 다 풀려 있고 입에 거품이랑 침이랑 이제 섞여서 흐르고 있는 상태였고요. 처음에는 그냥 간질이나 이런 갑작스러운 질병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형이 뭐 평상시에 그런 건 없었지만 그런 건 줄 알고 이제 형을 흔들어서 깨우니 잠에서 깬 사람처럼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딨냐 어딨어 지금 어딨냐고 이러면서 신경질을 딱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뭐가 어딨어 뭐 봤는데 이러니까 아니 지금 내 조수석 창가에 흰 손 어딨냐고 흰 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무슨 흰손 나 안 자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무슨 흰손 이러니까 아니 여기 내 조수석에 흰손 있었다고 그 엄청 이쁜 흰손 있었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만화나 이런 걸 떠올리면 그 당시 유명했던 뭐 이누 땡땡 그 만화가 있잖아요. 아, 이누야샤. 예. 그 만화 보면 뭐 이제 이누야샤의 형 그 세쇼마루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예. 그분이 손이 굉장히 이쁘시잖아요. 하얗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린 마음에 그냥 그런 거로밖에 안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생각이 아예 안 떠올랐어요. 예. 그래서 뭐 그냥 그런 걸 봤나 싶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뭐 별거 아니다. 그냥 자라 다시 해서 형을 좀 진정시키고 다시 재웠어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슬슬 잠이 와서 잠이 딱 들려고 하는데 저희가 타 있던 차가 핸들을 완전 90도 꺾었다 한 것처럼 휘청 거리는 거예요, 차가. 예. 그래서 딱 놀래서 가족들이 다 깨서 엄마를 보니까 어머니가 살짝 반쯤 눈이 풀려 있고 차를 갑자기 끽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그러냐, 졸았냐 물어보니까 아니 동물 시체가 앞에 있었다. 고라니 같이 그런 사체가 아예 다 뭉개져서 있었다. 그래서 그걸 놀래서 피한다고 이렇게 된 거다. 미안하다. 뭐 다시 자 이렇게 해서 또 저희는 또 다 자게 됐어요. 예.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똑같이 차가 한 90도 휘청휘청해서 또 놀래서 깼는데 어머니도 이제 얼떨떨한 거죠. 뭔가 어머니의 표정은 반쯤 눈이 풀려 있고 또 동물 사체를 봤다는 거예요. 뭐야? 예. 근데 제가 뒤를 돌아봤을 때는
좀 껌껌하기도 했고 차가 한 대도 안 다녀서 껌껌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고속도로는 가로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는 정말 길바닥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어머니가 뭘 봤다는 건가 해서 어머니도 좀 쉬다 가는 게 안 낫겠냐 했는데 이제 거기가 고속도로고 그 당시에는 졸음쉼도 이런 게 잘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냥 빨리 가서 빨리 도착을 하자 해서 다시 가는데 이제 저희 형이 또 그 간질 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떨어요? 네네. 엄청 심하게 간질 증상을 막 떨면서 근데 또 막상 깨우면 자다가 일어난 사람처럼 멀쩡하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더니 이제 또 흰손을 못 봤냐고. 분명히 흰손이 보였다. 흰손이 창가에 계속 이렇게 손톱을 끌듯이 유리창을 끌고 있었다. 라고 해서 도대체 그 흰손이 뭔데? 뭐 귀신인갑다 그래. 뭐 귀신이다 형. 뭐 괜찮다. 우리 다 있으니까 괜찮다 하고 자라고 하고 그날 그렇게 인천에 가는 동안 저희는 2번의 동물 사체를 본 어머니와 흰손을 2번 본 형과 인천에 다 와 갈 때쯤에 택시와 또 접촉사고가 일어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택시가 박았고 택시 기사님은 뭐 저희가 박았다 이렇게 해서 또 실랑이가 1시간 넘게 이렇게 이뤄져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팠어요. 아버지 있는 데까지 가기가. 네. 네, 그런 일이 또 하나. 이거는 뭐 그렇게 무서운 얘기는 아닌데 네,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그 흰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들무에서 그 흰손 봤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사고가 나거나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 흰손이요? 예, 아세요? 모르죠. 예. 그러니까 시들무에서 그 홍신님 형님 분 말고도 하얗고 되게 마른 손을 봤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은 무조건 누가 죽거나 큰 사고가 네네. 나거나 안 좋은 일들이 무조건 일어났다.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정말요? 예, 모르셨죠.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사고가 계속 날 뻔한 게 아니었나. 그러다 결국에 사고까지 나고. 근데 몸은 멀쩡하신 거죠? 그때 당시에. 네네. 그냥 가벼운 접촉사고였고 형도 뭐 질병이나 이런 뭐 그런 게 아니었고요. 근데 저희 형이 조금 옛날부터 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민감한 네. 좀 그런 느낌이 있긴 있나 보네요. 네, 형이 겪은 일이 있거든요. 그게 원래 이제 돌비님께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시참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갑시다. 렛츠 기릿. 예. 네. 네, 이 이야기는 제가 부산에 살 때의 이야기고요. 저희 집이 한번 불이 크게 나가지고 급하게 이제 이사를 갔어요. 이제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알만한 동인데 그게 부산에 살지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는 조금 이제 후미진 동네예요. 예. 이제 뭐 대연동이나 그런 쪽에 있는 감땡동인데 이제 거기서 저희가 굉장히 저렴하지만 이 가격에 이런 집이 할 정도로 2층과 옥탑까지 있는 그런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1층에는 안방과 제가 자고 이제 누나는 그때 안방에 또 같이 있었고 형이 이제 옥탑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예. 그 옥탑의 구조를 보면 집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고 그 2층을 가면 옥탑방과 옥상으로 가는 문이 있어요. 그 옥탑방에는 창문이 하나가 있는데 창문을 열면 바로 옥상이고요. 옥상으로 예. 나갈 수 있게 이제 구조였는데 제가 밤에 자다가 바위를 눌렸어요. 눈을 떴는데 몸은 안 움직이고 옆에 뭐 누나는 보이고 시선에서 다른 형상은 보이지가 않았고 뭐 하나 둘 셋 하면 풀린다는 걸 그때도 알고 있어서 하나 둘 셋 톤이 풀려서 이제 그냥 가위 눌렸네 하고 혼자 자기가 무서워서 형이 있는 옥탑으로 올라갔어요. 예. 이제 옥탑으로 올라갔고 그 당시에 저희가 옥상에 강아지 5마리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저희 가족이 다 개를 좋아해서 키우고 있었고 이제 제가 옥탑으로 올라가면 강아지들은 이제 사람이 걸어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옥탑 문 앞에 이렇게 막 서 있거나 그랬었어요. 이렇게 형이 있는 옥탑으로 올라갔는데 형은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 살며시 누웠어요. 좀 무서워서. 잠에 들려고 딱 있는데 형이 갑자기 야 조용히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소리도 안 냈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하고 있는데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더 조용했어요. 이렇게 숨을 딱 정말 죽이고 있는데 옥상에서
슬리퍼를 질질 끄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옥상은 저희 집 옥탑 문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옆집에서 뛰어 올라올 수도 없고 높이가 엄청 높으니까 네.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구조인데 시간에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리네 해서 형이랑 저랑 좀 이상하다, 잘못 들은 거겠지 하고 이제 다시 자려고 누웠어요. 이제 강아지가 5마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강아지들이 막 다니는 소리도 나고 하니까 잘못 들은 거라 생각하고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또 그 슬리퍼 끄는 소리가 계속 탁 약간 이런 소리처럼 슬리퍼 질질 끄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소름 돋아. 예. 약간 옥상이면 이제 이렇게 돌 같은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슬리퍼에 계속 끌리는 것처럼 드르륵 탁 이런 소리가 들려서 혹시 아버지가 있나 해서 1층에 살짝 내려갔다 왔어요, 제가. 근데 아버지 안방에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누나도 있고. 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고 딱 올라왔는데 형이 그때부터 떨고 있더라고요, 침대에서. 그리고 왜 그러는데 저희가 조용히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해요. 네. 그래서 형이 또 뭘 봤나 보다 그런 걸 좀 보니 그래도 좀 무서워하니까 옆에 그냥 같이 자줘야겠다 해서 잤는데 이제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버지가 개들 밥 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옥상에 갔어요. 보통 이게 문을 열면 문 여는 소리에 5마리가 정말 꼬리를 흔들면서 막 이렇게 오거든요. 밥 먹는 시간인 걸 알아서. 네. 근데 5마리인데 2마리가 오고 3마리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구석을 봤는데 3마리가 다 이제 그렇게 안 좋게 돼 있더라고요. 죽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가까이 가서 걔들을 안아보니까 이미 좀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았어요. 온기가 전혀 없었고, 예. 그리고 이제 옆으로 이제 누워 있는 자세로 이제 다들 죽어 있어. 이제 이쪽에 이렇게 개들은, 동물은 주둥이라고 하죠. 옥상이 초록색 우레탄 바닥이었는데 이제 그 초록색 우레탄 바닥이 좀 젖어 있는 듯한 그런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예. 적색으로. 전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 뭐 다른 데서 담배꽁초를 떨어뜨려서 그걸 개들이 먹었나? 그래서 그렇게 됐나? 그렇게 개들이 이제 냄새에 후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담배꽁초 이런 걸 절대 먹지를 않거든요. 그날 3마리가 동시에 그걸 다 먹었을 리도 없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그 전날 다리를 질질 끌던 소리가 들렸고, 이제 형이 나중에 얘기하기로는 그 옥탑방 창문 밖으로 달빛 사이로 이제 그림자들이 계속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다리 모양의 그림자들이 달빛에 비치는 창문으로 계속 이렇게 뛰어다니듯이. 다음날 제가 밥을 주러 가보니 강아지 3마리가 죽어 있었어요.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이상한 적색의 무언가를 구토를 하고. 또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한 게 2마리가 진돗개였는데, 진돗개가 예로부터 이제 주인밖에 모르는 충성심이 강한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저희 가족을 지켜준 게 아닌가. 지금 생각하면 또 그래 생각이 들어요. 흰색 강아지들만 죽었어요. 흰색. 진돗개 2마리랑 비글도 흰색이었거든요. 오, 이렇게 흰색 강아지들만 죽었어요. 진짜 이거 뭐 말로 설명이 안 되네, 애초에. 시참을 저도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제 이제 뇌리에 깊이 박혀있던 게 어디 얘기해도 절대 안 믿어주고 솔직히 잘 안 믿고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예. 최근에 이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여기에 제보자 해서 제보를 하게 됐. 지금 약간 속이 시원하네요, 진짜. 그쵸. 막 속 시원하죠. 뭔가 뻥 뚫리죠. 네, 정말 속이 시원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좀 후련함이 있어요. 남들이 안 믿어줬던 이야기 하면 뻥 뚫리잖아요. 네, 아이고, 아무튼 또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시님. 네, 그 귀족분들 늦게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무섭게 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근데 진짜 소름 돋는다. 엘리베이터 얘기부터 지금 쫙 계속 소름 돋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그거 불이 빡 꺼졌는데 막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 모녀는 가만히 조용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손으로 막 더듬었는데 아무도 안 잡히고, 그러고 불 켜지니까 유리에서 이러고 보고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무서운 이야기다라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겪었다고 생각해버리면 기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 자체가. 예, 정말 또 소름 돋는 이야기였고, 기분 좋게 에버랜드 가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겪었던 정말 또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